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길목에서 심리 상담 혹은 테라피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내 모든 고민을 들어주며 현명한 해결책을 척척 내어주는 사람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상담가, 즉 테라피스트의 진짜 역할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가 양성 과정 첫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담자에게 조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 대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담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겪는 고통과 혼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힘과 도구를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상담의 핵심입니다. 윤리적이고 올바른 상담은 상담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굳건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두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다양한 도구를 쥐어주고 그 사용법을 알려줄 뿐,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고 어떤 길을 갈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맡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접근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장 내 삶을 고쳐줄 명쾌한 해답을 원했는데 상담가는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경험일 뿐 모든 상담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동료 상담가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라 믿습니다. 우리 상담가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약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위에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세요. 상담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가 자신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제발 그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당신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당신을 계속 속일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지 저는 보여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격렬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는 겉으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앞으로 무엇을 바라시나요?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위해 열렬히 응원하고 있지만 저는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치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상담가는 그저 당신 곁에서 지지하며 부드럽게 길을 안내할 뿐 당신의 인생에 대한 특정한 계획이나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간절한 바람은 포커페이스 뒤에 숨겨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법률 전문가나 유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나 약물에 대한 의학적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며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을 지키는 것은 내담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내담자를 만날 때 이 모든 원칙들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담가 중 상당수는 과거에 비슷한 상처를 겪은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고, 정답을 알려주고 싶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일은 당신의 이야기를 지지하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와의 여행은 절대 가지 마세요. 분명 또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공간을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우리 모두가 보기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도 좋은 상담은 그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생존자들은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애원하곤 합니다. 제발 제가 뭘 해야 할지 그냥 알려주세요. 그대로 다 할게요. 뭐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들어줄까요? 그 질문은 마치 상대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비밀의 대사를 알려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질문의 이면에는 깊은 무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도록, 나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물론 상담가는 당신의 말투나 대화의 타이밍,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영역까지만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 분노, 가스라이팅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 그들은 놀랍도록 정상적이고 침착하게 반응하다가도 어떤 날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거나 교묘하게 당신 탓을 하며 현실을 왜곡합니다. 상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이 이러한 반응들에 내면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연민을 통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고리를 끊어내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한 내담자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3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발적인 분노와 고함, 수동 공격적인 침묵, 그리고 그녀를 예민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가스라이팅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현명한 여성이었지만 이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잃고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집이나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편에게 상의하면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며칠씩 입을 닫아버렸고 이는 아이들에게까지 불안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직관적으로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워 결정을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결국 남편에게 그녀를 공격할 또 다른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상담실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남편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내리는 결정들이 오히려 가족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궁극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조종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미성숙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 경계선 설정, 심지어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과 가정법원의 끔찍한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혹시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방법을 찾으면 그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은 바로 트라우마 유대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상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꿀 마법 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기대치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이 관계의 실체를 직면했을 때 찾아오는 슬픔, 절망, 상실감, 그리고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를 함께 겪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상담가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대한 마법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이제 막 탐구가 시작된 새로운 영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관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내담자와 때로는 상담가마저 느끼는 이 양면의 무력감은 여전히 힘든 과제입니다. 상담의 목표는 당신에게 공고함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도구들을 사용해 자신만의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상담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벅찰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푹신한 소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자신이 직접 지은 그 집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 슬픔을 관리하는 것, 배신의 상처가 몸과 마음에 어떻게 남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목소리를 곁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상담가들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목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당신이 스스로 진짜 자신다운 길, 진실된 길에 도달할 때까지 그저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상담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이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당신의 그 절박함과 무력감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은 없을 것이라는 진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의 순간에 당신이 자신에게 가장 진실된 말을 찾고 그 후에 필연적으로 닥쳐올 파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당신의 손에 도구를 쥐어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길목에서 심리상담 혹은 테라피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내 모든 고민을 들어주며 현명한 해결책을 척척 내어주는 사람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상담가, 즉 테라피스트의 진짜 역할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가 양성 과정 첫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담자에게 조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 대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담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겪는 고통과 혼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힘과 도구를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상담의 핵심입니다. 윤리적이고 올바른 상담은 상담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굳건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두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다양한 도구를 쥐어주고 그 사용법을 알려줄 뿐,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고 어떤 길을 갈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맡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접근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장 내 삶을 고쳐줄 명쾌한 해답을 원했는데 상담가는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경험일 뿐 모든 상담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동료 상담가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라 믿습니다. 우리 상담가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약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위에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세요. 상담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가 자신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제발 그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당신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당신을 계속 속일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지 저는 보여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격렬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는 겉으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앞으로 무엇을 바라시나요?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위해 열렬히 응원하고 있지만 저는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치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상담가는 그저 당신 곁에서 지지하며 부드럽게 길을 안내할 뿐 당신의 인생에 대한 특정한 계획이나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간절한 바람은 포커페이스 뒤에 숨겨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법률 전문가나 유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나 약물에 대한 의학적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며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을 지키는 것은 내담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내담자를 만날 때 이 모든 원칙들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담가 중 상당수는
과거에 비슷한 상처를 겪은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고, 정답을 알려주고 싶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일은 당신의 이야기를 지지하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와의 여행은 절대 가지 마세요. 분명 또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공간을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우리 모두가 보기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도 좋은 상담은 그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생존자들은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애원하곤 합니다. 제발 제가 뭘 해야 할지 그냥 알려주세요. 그대로 다 할게요. 뭐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들어줄까요? 그 질문은 마치 상대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비밀의 대사를 알려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질문의 이면에는 깊은 무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도록, 나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물론 상담가는 당신의 말투나 대화의 타이밍,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영역까지만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 분노, 가스라이팅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 그들은 놀랍도록 정상적이고 침착하게 반응하다가도 어떤 날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거나 교묘하게 당신 탓을 하며 현실을 왜곡합니다. 상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이 이러한 반응들에 내면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연민을 통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고리를 끊어내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한 내담자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3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발적인 분노와 고함, 수동 공격적인 침묵, 그리고 그녀를 예민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가스라이팅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현명한 여성이었지만 이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잃고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집이나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편에게 상의하면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며칠씩 입을 닫아버렸고 이는 아이들에게까지 불안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직관적으로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워 결정을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결국 남편에게 그녀를 공격할 또 다른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상담실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남편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내리는 결정들이 오히려 가족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궁극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조종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미성숙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 경계선 설정, 심지어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과 가정법원의 끔찍한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혹시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방법을 찾으면 그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은 바로 트라우마 유대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상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꿀 마법 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기대치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이 관계의 실체를 직면했을 때 찾아오는 슬픔, 절망, 상실감, 그리고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를 함께 겪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상담가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대한 마법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이제 막 탐구가 시작된 새로운 영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관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내담자와 때로는 상담가마저 느끼는 이 양면의 무력감은 여전히 힘든 과제입니다. 상담의 목표는 당신에게 공고함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도구들을 사용해 자신만의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상담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벅찰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푹신한 소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자신이 직접 지은 그 집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 슬픔을 관리하는 것, 배신의 상처가 몸과 마음에 어떻게 남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목소리를 곁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상담가들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목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당신이 스스로 진짜 자신다운 길, 진실된 길에 도달할 때까지 그저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상담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이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당신의 그 절박함과 무력감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은 없을 것이라는 진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의 순간에 당신이 자신에게 가장 진실된 말을 찾고 그 후에 필연적으로 닥쳐올 파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당신의 손에 도구를 쥐어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길목에서 심리 상담 혹은 테라피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내 모든 고민을 들어주며 현명한 해결책을 척척 내어주는 사람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상담가, 즉 테라피스트의 진짜 역할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가 양성 과정 첫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담자에게 조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 대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담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겪는 고통과 혼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힘과 도구를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상담의 핵심입니다. 윤리적이고 올바른 상담은 상담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굳건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두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다양한 도구를 쥐어주고 그 사용법을 알려줄 뿐,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고 어떤 길을 갈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맡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접근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장 내 삶을 고쳐줄 명쾌한 해답을 원했는데 상담가는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경험일 뿐 모든 상담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동료 상담가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라 믿습니다. 우리 상담가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약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위에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세요. 상담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가 자신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제발 그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당신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당신을 계속 속일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지 저는 보여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격렬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는 겉으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앞으로 무엇을 바라시나요?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위해 열렬히 응원하고 있지만 저는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치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상담가는 그저 당신 곁에서 지지하며 부드럽게 길을 안내할 뿐 당신의 인생에 대한 특정한 계획이나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간절한 바람은 포커페이스 뒤에 숨겨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법률 전문가나 유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나 약물에 대한 의학적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며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을 지키는 것은 내담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내담자를 만날 때 이 모든 원칙들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담가 중 상당수는 과거에 비슷한 상처를 겪은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고 정답을 알려주고 싶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일은 당신의 이야기를 지지하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와의 여행은 절대 가지 마세요. 분명 또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공간을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우리 모두가 보기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도 좋은 상담은 그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생존자들은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애원하곤 합니다. 제발 제가 뭘 해야 할지 그냥 알려주세요. 그대로 다 할게요. 뭐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들어줄까요? 그 질문은 마치 상대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비밀의 대사를 알려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질문의 이면에는 깊은 무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도록, 나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물론 상담가는 당신의 말투나 대화의 타이밍,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영역까지만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 분노, 가스라이팅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 그들은 놀랍도록 정상적이고 침착하게 반응하다가도 어떤 날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거나 교묘하게 당신 탓을 하며 현실을 왜곡합니다. 상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이 이러한 반응들에 내면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연민을 통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고리를 끊어내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한 내담자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3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발적인 분노와 고함, 수동 공격적인 침묵, 그리고 그녀를 예민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가스라이팅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현명한 여성이었지만 이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잃고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집이나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편에게 상의하면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며칠씩 입을 닫아버렸고 이는 아이들에게까지 불안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직관적으로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워 결정을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결국 남편에게 그녀를 공격할 또 다른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상담실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남편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내리는 결정들이 오히려 가족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궁극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조종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미성숙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 경계선 설정, 심지어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과 가정법원의 끔찍한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혹시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방법을 찾으면 그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은 바로 트라우마 유대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상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꿀 마법 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기대치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이 관계의 실체를 직면했을 때 찾아오는 슬픔, 절망, 상실감, 그리고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를 함께 겪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상담가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대한 마법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이제 막 탐구가 시작된 새로운 영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관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내담자와 때로는 상담가마저 느끼는 이 양면의 무력감은 여전히 힘든 과제입니다. 상담의 목표는 당신에게 공고함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도구들을 사용해 자신만의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상담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벅찰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푹신한 소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자신이 직접 지은 그 집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 슬픔을 관리하는 것, 배신의 상처가 몸과 마음에 어떻게 남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목소리를 곁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상담가들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목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당신이 스스로 진짜 자신다운 길, 진실된 길에 도달할 때까지 그저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상담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이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당신의 그 절박함과 무력감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은 없을 것이라는 진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의 순간에 당신이 자신에게 가장 진실된 말을 찾고 그 후에 필연적으로 닥쳐올 파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당신의 손에 도구를 쥐어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길목에서 심리상담 혹은 테라피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내 모든 고민을 들어주며 현명한 해결책을 척척 내어주는 사람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상담가, 즉 테라피스트의 진짜 역할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가 양성 과정 첫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담자에게 조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 대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담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겪는 고통과 혼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힘과 도구를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상담의 핵심입니다. 윤리적이고 올바른 상담은 상담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굳건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두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다양한 도구를 쥐어주고 그 사용법을 알려줄 뿐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고 어떤 길을 갈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맡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접근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장 내 삶을 고쳐줄 명쾌한 해답을 원했는데 상담가는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경험일 뿐 모든 상담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동료 상담가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라 믿습니다. 우리 상담가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약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위에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세요. 상담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가 자신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제발 그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당신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당신을 계속 속일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지 저는 보여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격렬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는 겉으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앞으로 무엇을 바라시나요?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위해 열렬히 응원하고 있지만 저는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치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상담가는 그저 당신 곁에서 지지하며 부드럽게 길을 안내할 뿐 당신의 인생에 대한 특정한 계획이나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간절한 바람은 포커페이스 뒤에 숨겨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법률 전문가나 유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나 약물에 대한 의학적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며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을 지키는 것은 내담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내담자를 만날 때 이 모든 원칙들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담가 중 상당수는 과거에 비슷한 상처를 겪은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고 정답을 알려주고 싶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일은 당신의 이야기를 지지하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와의 여행은 절대 가지 마세요.
분명 또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공간을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우리 모두가 보기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도 좋은 상담은 그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생존자들은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애원하곤 합니다. 제발 제가 뭘 해야 할지 그냥 알려주세요. 그대로 다 할게요. 뭐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들어줄까요? 그 질문은 마치 상대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비밀의 대사를 알려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질문의 이면에는 깊은 무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도록, 나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물론 상담가는 당신의 말투나 대화의 타이밍,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영역까지만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 분노, 가스라이팅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 그들은 놀랍도록 정상적이고 침착하게 반응하다가도 어떤 날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거나 교묘하게 당신 탓을 하며 현실을 왜곡합니다. 상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이 이러한 반응들에 내면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연민을 통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고리를 끊어내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한 내담자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3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발적인 분노와 고함, 수동 공격적인 침묵, 그리고 그녀를 예민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가스라이팅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현명한 여성이었지만 이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잃고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집이나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편에게 상의하면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며칠씩 입을 닫아버렸고 이는 아이들에게까지 불안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직관적으로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워 결정을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결국 남편에게 그녀를 공격할 또 다른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상담실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남편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내리는 결정들이 오히려 가족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궁극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조종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미성숙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 경계선 설정, 심지어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과 가정법원의 끔찍한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혹시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방법을 찾으면 그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은 바로 트라우마 유대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상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꿀 마법 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기대치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이 관계의 실체를 직면했을 때 찾아오는 슬픔, 절망, 상실감, 그리고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를 함께 겪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상담가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대한 마법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이제 막 탐구가 시작된 새로운 영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관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내담자와 때로는 상담가마저 느끼는 이 양면의 무력감은 여전히 힘든 과제입니다. 상담의 목표는 당신에게 공고함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도구들을 사용해 자신만의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상담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벅찰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푹신한 소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자신이 직접 지은 그 집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 슬픔을 관리하는 것, 배신의 상처가 몸과 마음에 어떻게 남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목소리를 곁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상담가들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목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당신이 스스로 진짜 자신다운 길, 진실된 길에 도달할 때까지 그저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상담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이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당신의 그 절박함과 무력감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은 없을 것이라는 진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의 순간에 당신이 자신에게 가장 진실된 말을 찾고 그 후에 필연적으로 닥쳐올 파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당신의 손에 도구를 쥐어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길목에서 심리상담 혹은 테라피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내 모든 고민을 들어주며 현명한 해결책을 척척 내어주는 사람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상담가, 즉 테라피스트의 진짜 역할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가 양성 과정 첫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담자에게 조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 대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담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겪는 고통과 혼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힘과 도구를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며